네, 몇 가지 굵직한 악재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 버티는 힘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더 강해졌다. 그만큼 기관 자금, 이 큰 손들의 유입이라는 게 상당한 지지력을 받쳐주는 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알트코인들도 어쨌든 거시경제 악재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나름의 위치를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57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로 다시 한번 투심이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고개를 들어서 64.5% 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투자자들은 안도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에 숨죽인 모습이고,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면서 이 중동 리스크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시장 전반에 혼란이 가중됐고, 특히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방향성을 아직 선명하게 잡지는 못한 상황에서 나름의 어떤 박스권, 횡보, 혼조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변동성에 많은 투자자들은 답답함 그리고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화적인 전환 신호라기보다는 관망 기조의 확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경제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 상승률 전망을 높여서 향후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건 이른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파월 의장은 물가가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한 성급한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라는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고, 시장의 관심은 이 점도표에 쏠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는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만큼 점도표에서 올 연말까지 금리 인하 횟수가 2번 미만으로 제시된다라면 더 오래 높은 금리 기조가 굳어져서 위험자산에는 부담이 될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완화적인 점도표가 나온다라면 달러 약세와 함께 꽁꽁 얼어붙은 크립토 매수 심리가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이번에도 시장 예상과 같게 움직였고, 점도표상 올해 말 금리를 3.9%로 제시해서 올해 총 2번 금리 인하에 그칠 거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지난 3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인데, 연준 위원들이 내년도 이후의 금리 인하 폭도 이전 전망보다 줄이며 물가 잡기 장기전을 예고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네키아의 선임 애널리스트 마테오 그레코의 경우에는 2025년 초만 해도 시장은 올해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를 기대했지만 이제 0.5%포인트 인하로 급격히 낮아졌다. 탄탄한 노동시장과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이런 전망 변화를 이끌었다라며,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연말까지 고작 0.25%포인트 인하에 그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인데, 이건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속에서 최근 10만 달러 위에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그런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높은 금리 장기화는 미국 재정에 부담을 줘서 오히려 금과 비트코인의 장기적 매력도를 부각시킬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달러 가치가 흔들릴 수가 있어서 희소성과 탈중앙화를 강점으로 하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이 대체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날아온 지정학적 악재도 시장 불안을 한층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가리켜서 쉬운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군사작전을 불사하겠다라는 강경 발언인데 이로 인해 미국의 분쟁 개입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폴리마켓에서는 미국이 이번 중동 분쟁에 개입할 확률을 62%로 평가했는데 하루 만에 그 수치가 7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전쟁 위험이 고조되자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글로벌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위험자산 기피 현상에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3에서 4%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중한 때 리플은 3% 이상, 에이다도 4% 수준 급락을 확인하는 등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하며 한때 10만 3천 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면서 다시 10만 달러 지지라인을 지켜내는 나름의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채 특이한, 다소 이전과는 다른 이 특이한 횡보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건 전통적인 위험 안전자산 프레임에 꼭 들어맞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놓고 비트코인이 최근 전통적 위험자산이나 안전자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 새로운 패턴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교적 선방하고는 있지만 중동발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패닉 급락 없이 버티는 배경에는 큰손들의 견고한 매수세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펀드 QCP 캐피털은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데도 비트코인 시장에는 본격적인 패닉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집이 가격을 떠받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정장에서 일부 대형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신규 매입했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이번 주에만 수백 개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하는 등 기관 자금이 떨어진 가격대를 꾸준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수 주체의 유입 덕분에 비트코인은 큰 폭의 하락을 면하며 10만 달러 심리적인 지지라인을 방어했습니다. QCP 캐피털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초기 충격 이후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10만 달러를 지켜내며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작년 4월 이란 이스라엘 위기 당시 비트코인이 8% 넘게 급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불과 2~3% 조정에 그친 점이 눈에 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는 큰 폭으로 미끄러졌던 비트코인이 올해는 비슷한 상황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한층 더 강해진 모습을 선보인 겁니다. 한편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에 혼조장 속에서도 수면 아래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에 일부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코인을 꽉 쥐고 놓지 않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인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최근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보유한 중기 홀더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며 하루 만에 9억 4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들이 실현한 이익은 전체 시장 실현 이익의 83%에 달했는데 이건 이전까지는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들이 주도하던 차익 실현을 이제는 중기 보유자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며 쌓인 이익을 비교적 단기 성향의 투자자들이 서둘러 잠그고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중기 매물 출회가 고점에서의 조정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온체인 분석가 악셀 아들러 주니어 분석 내용을 보면 12개월 이상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코인을 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이들은 묵묵히 홀딩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로 보면 장기 홀더들이 대규모 매도를 자제하는 패턴 자체가 강세장의 전조였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20년에서 21년 불장이나 이전 사이클에서도 다이아몬드 핸드로 불리는 장기 투자자들이 코인을 움켜쥐고 놓지 않을 때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 크게 도약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단기 차익 실현 세력과 강건한 장기 홀더 간 이 뚜렷한 온도차가 관측되고 있는 건데, 이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조정을 소화하며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온체인 지표들이 희망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기 밸류에이션 지표인 MVRV-G 스코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코인 폐기 일수 수치도 양호해서 투매보다는 선택적인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을 뿐 시장에 광범위한 공포가 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이와 비슷한 온체인 설정이 나타났을 때 6에서 8주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18에서 25% 정도 급등하는 랠리가 뒤따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대략 한두 달 안에 비트코인이 현재 대비 20% 안팎으로 상승하며 13만 달러에 근접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과거 통계에 기초한 시나리오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현재 시장이 본질적으로 건재하고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 중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경계 신호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상 10만 달러는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부상했지만 만약 예기치 않은 악재로 인해서 이마저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98,000달러 부근까지 추가 조정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체인 자료를 보면 98,300달러 수준이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로 추정되는데, 이 지점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라면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 구조는 유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98,000달러 선이 무너지면 이 숏스텝으로 더 깊은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지점을 중요한 방어선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98,000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을 지켜내면서 이 조정 마무리에 성공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와 지정학적 충격으로 혼돈스러운 상반기를 보내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오히려 다가올 3분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에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방어하며 저력을 보여준 만큼 조정 이후 재도약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FX프로의 수석 애널리스트 알렉스 쿱스케비치의 경우에는 최근 비트코인이 글로벌 긴장 속에서도 전통적인 위험자산처럼 급락하거나 안전자산처럼 급등하지 않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온체인 데이터상 장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런 포지션이 당분간 가격을 지금 수준에 묶어둔 뒤 3분기 잠재적인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정체 국면이 다음 상승을 위한 축적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코인데스크 등 일부 분석 내용을 보면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번 조정만 지나면 3분기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올해 신고가 랠리를 시도할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정점에 달하고 금리 동결이 이어진 후에는 비트코인이 서서히 반등 탄력을 받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마침내 올해 3분기는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는 시점이고, 중동 리스크 역시 시간 경과에 따라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잡히고 연말까지 갈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된다라면 풍부한 유동성을 선반영하며 비트코인이 선제적으로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을 겁니다. 거시 환경도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연준의 점도표가 암시하듯 미국 경제는 당분간 높은 물가와 낮은 성장률이 공존하는 다소 어렵고도 이 특이한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1쉐어스의 분석가 데이비드 헤르난데스의 경우에는 연준 점도표가 시장 경제 성장 둔화와 이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자산과 암호화폐가
이 가치가 훼손돼서 희소성을 지닌 비트코인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달러 가치가 흔들릴수록 투자 자금은 가치 저장 수단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자산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종착지가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켜서 제도권 내 디지털 달러 인프라를 준비하는 등 이 크립토의 우호적인 구조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기관과 기업의 암호화폐 혜택을 가속화할 수 있는 호재로 평가되며 하반기 비트코인 수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분기에도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예측 불허이고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역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이미 강력한 조정장을 견디며 내성을 키웠고 시장의 저변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체인 지표는 긍정, 거시 지표는 잠재적 호재, 수급은 견조, 요런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다라면 3분기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힘찬 랠리를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앞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이 투자 심리가 급반전할 수가 있는데 풍랑 뒤에 고요가 찾아오듯이 시장 혼돈 뒤에 예상 밖의 강세 전환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1년의 상황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고 이 개미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이슈들이라서 이 답답함이나 조급함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이라는 게 늘상 그렇듯이 변동성의 영역 안에서 굴러가고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은 큰 폭의 오르내림이 더 격렬한 곳입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위기를 딛고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중요한 건 근거 있는 분석과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처럼 지금의 불안이 지나가면 어느새 또 새벽의 빛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낙담보다는 이 성찰과 대비로 다가올 기회를 맞이하는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갈고 닦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